자, 거트루드의 자녀들, 그리고 그 하버드와 그리고 그 홉스. 그들은요, 돈을 내지 못했어. 보석금 미납으로 구치소에 구치됩니다. 자, 그리고 실비아 그녀의 몸을 부검을 합니다. 지금부터 조금 잔인한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약자나 뭐 심장이 약하신 분, 그다음에 우리 미성년자분들, 그런 분들은 잠깐 눈을 감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 분명히 경고 드렸어요. 악플 다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실제로 그녀가 죽어 있었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얼굴이 좀 많이 닫혀 있고 몸이 굉장히 말라있고 몸에 많은 상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몸에서 실제 발견됐던 담배 자국들과 굉장히 많은 찰과상들이 있어요. 자, 부검을 통해서 봤을 때 그녀는요 2도에서 3도 정도 되는 담배 화상이 온 몸에 100곳 이상이 있었어요. 100곳, 100. 그리고 또 수백 개에 이르는 타박상과 찰과상, 그리고 근육과 신경 손상 등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상의 고통과 그리고 극심한 불안, 그리고 극심한 공포 속에서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서 그녀의 양 입술이 거의 절단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외부 그녀의 성기는요, 코카콜라 병을 억지로 막 삽입했을 때 생겼었던 그 상처가 그 염증이 생겨서 심한 부종으로 막혀 있었대. 이게 엄청 부은 거지. 그런데 그녀의 천여막은 손상되지 않아 있었어. 거트루드가 뭐라 그랬어? 맨날 실비아는 매춘 부고 남자들과 뭐 맨날 놀아다니고 성관계하고 돈 받고 그리고 임신까지 한 년이라고 막 욕을 하고 다녔잖아. 그래서 경찰서에 실제 잡혀가서 재판했을 때도 그런 말을 한 거야. 아니 경찰한테 아까 편지 줬잖아. 얘 이런 애라고, 더러운 년이라고. 근데 천여막이 손상되어 있지 않았던 거야. 당연히 법정에서는 그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자, 그럼 사망 원인은 뭐냐? 바로 뇌부종, 뇌혈종, 그리고 장기간의 중증 피부 손상, 이런 걸로 인한 쇼크로 판명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계속 괴롭게 있다가 죽은 거야. 너무 괴롭게 있다가. 너무 안쓰러운 거지.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이 새끼들 어떻게 됐을까? 자, 뒷목 좀 잡으실게요. 자, 재판 중이었을 때 거트루드의 모습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거트루드예요. 다리 꼬고 앉아 있고 막 이렇게 화장하고 막. 나 너무 똑같지 않냐? 그치? 나 좀 다 비슷하지 나. 변호사랑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거야? 잘 돼가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고. 와, 진짜 사람이. 자, 1966년 5월. 자, 거트루드를 포함한 17살의 첫째 폴라, 13살의 셋째 존 주니어, 그리고 14살의 이웃집 소년 리키 홉스, 그리고 그녀의 딸, 셋째 딸이었던 스테파니, 그리고 그녀의 스테파니 남자친구였던 13살의 하버드, 모두 사형 구형을 받아요. 첫 번째 재판에서. 그리고 폴라와 거트루드는요, 법정에 갔을 때까지 우리 폴라가 임신한 게 아니라 실비아 그년이 임신을 했었다니까 라고 끝까지 우겼어. 하지만 법정에서 폴라가 상기가 온 거야. 그래서 갑자기 병원으로 실려가요. 임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상기가 보인 거야. 그러니까 애를 이제 막 낳아야 될 것 같이 보인 거야. 그래갖고 폴라가 법정에서 병원으로 실려가. 그래서 폴라는 아기를 낳는데 뭐라고 이름을 졌는 줄 알아? 우리 아이의 이름은 거트루드라고 해주세요. 우리 가족은 영원히 끝끝이
결속력을 이어갈 거니까요. 라면서 자신의 친아이의 이름을 자신의 엄마 이름을 따서 거트루드라고 줘요. 그리고 그들의 각각의 변호사가 있었어. 얘네들을 다 싸잡아서 한 명의 변호사가 한 게 아니라 거트루드 누구 해가지고 변호사가 다 각각 있었나 봐. 근데 이 변호사들이 각각 다른 사람들 죄라고, 얘 때문에 그런 거다, 쟤 때문에 그런 거다, 얘가 시켰다, 내가 시켰다 막 이러면서 각각 가해자들의 입장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수많은 주장들과 그리고 자기 회피, 제가 그랬다 책임 전가 막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진짜 막 완전 그냥 시장통이 되는 거지, 이 재판소가. 자, 이 와중에 거트루드는 또 이렇게 말해. 제가 실비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실비아는요, 굉장히 매춘을 자주 하는 년이었어요. 중년의 유부남들과도 얼마나 성관계를 자주 했다고. 그리고 저한테 얼마나 반항적이었는지 아세요? 그녀가 엄청 공격적이었다고요. 저는 그냥 그녀를 교육하려고 정당방위였어요. 라면서 실비아가 굉장히 반항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되게 약간 매춘하는 그런 여자다라는 걸 배심원들한테 전하려고 무지 했었대. 자, 근데 여기서 그 중에 또 이 가족 중에 또 다 쓰레기만 있는 건 아니었어. 자,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애는요, 바로 거트루드의 친딸이에요. 네 번째 딸이야. 넷째 딸. 자, 그녀는 11살의 마리예요. 마리. 자, 처음에 그녀는 올라가서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막 했어. 엄마 편을 들었어. 그런데 반대 신문을 하던 중에 갑자기 얘가 막 울어. 막 울어.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느님 도와주세요 라고 막 외쳤대.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한 발언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을 해요. 하느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뒤 외친 다음에 사실은 제가 한 말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 엄마랑 언니 오빠가 실비아를 막 학대했어요. 라면서 이 11살짜리 어린 아이가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친엄마인 거트루드와 다른 형제들이 실비아를 어떻게 학대했고 어떻게 고문했고 어떻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는지 그 끔찍한 이야기들을 이 어린애가 조금씩 천천히 다 고백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 증언이 배심한 판결에 완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트루드는 1급 살인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아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뭐냐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판결이 부당하다고 느꼈어, 이 거트루드가. 그래서 항소를 거듭거듭해. 나는 이거 납득 못하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계속 거듭해. 그래서 결국에는 최소 18년 종신구금형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최소 18년은 여기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만약에 근데 뭐 약간 얘가 문제를 일으켰나 그러면 계속 여기 갇혀 있는 거고, 아니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최소 18년 종신구금형에 해당되는 형량을 얻게 됐어.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얘가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그 감옥 안에서 막 수선 가게를 해가지고 막 이런 뭐 옷도 만들고, 그리고 다른 상담자들이 다른 죄수들이 막 얘한테 상담을 하러 오면은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러면서 타 어린 죄수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수로 이렇게 연기를 해. 난 연기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18년 만에 그녀는 모범수로 가석방됩니다. 이게 1985년도의 그녀의 모습이에요. 이게 석방되는 모습. 카메라가 막 이렇게 있지. 그냥 그녀가 무슨 책을 갖고 있는데 저게 성경책이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모르겠어. 그래서 18년의 징역을 끝으로 가석방 처리돼. 모범수로. 그래서 거트루드의 가석방 소식이 인디아나주에 커다란 난리가 나지. 막 바람을 일으키지.
그래서 제니 리킨스, 제니 동생, 그녀와 그녀의 유족들이 TV에 나타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딴 여자가 모범수로 세상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말하면서 제니랑 그의 가족들이 막 울면서 반대 의사를 막 피력해.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 범죄 반대단체, 뭐 학대 반대단체, 뭐 이런 단체들이 발벗고 나서 막 서명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거트루드의 가석방을 반대합니다! 라는 막 시위도 막 해. 그래서 막 이런 유족들을 막 지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 뒤에 이 시민단체가 인디아나 주민의 4,500명 정도의 가석방 반대 서명을 사인을 받아갖고 제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트루드는 모범적 행실을 이유로 가석방 처리가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85년 12월 4일 가석방된 거트루드는 나디 반 포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아이오와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살다가 1990년도에 폐암으로 사망합니다. 자, 이제 그녀의 자녀들과 범죄자들 사진을 제가 한 장 한 장씩 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것들이래. 본심이 자꾸 나와. 자, 실비아를 구속 했던 애들이야. 자, 이게 바로 폴라 첫째 딸. 저게 폴라 첫째 딸 늙은 모습이야. 저쪽이 늙었던 모습이야. 이게 폴라. 자, 첫 번째 딸이었던 폴라는요 2급 살인죄를 선고받고 항소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네 제가 잘못했어요 라면서 자기 유죄를 인정해. 그런데 여러분 한국도 그렇잖아. 자수를 하거나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백을 하면 형량이 줄어. 얘가 그걸 노린 거야. 그러면서 형을 감면받아요. 유죄 감면 신청을 신청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단 3년만 감옥에 있다가 가석방 됐어. 그리고 뭐 했게? 결혼해요. 그리고 2명의 엄마가 돼요. 자, 그리고 둘째 스테파니. 저쪽에 있는 저기 엄마랑 같이 수갑 차고 있는 거트루드와 수갑 차고 있고 안경 낀 여자가 스테파니야. 그리고 이 남자가 스테파니 남자친구. 자, 둘째 스테파니는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플로리다주에 갑니다. 그래서 뭐가 됐는지 알아요? 학교 선생님이 돼요.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도 뒀어.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녀는 인터뷰에서 뭐라 했는지 알아? 저하고 당시 저의 남자친구였던 코이 하버드는요, 죄가 없어요. 저희는 학대에 가담하지 않았다니까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우기고 있대. 이 스테파니는. 미친년.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었던 존. 이게 저쪽이 존이고 이게 뭔지 알아? 거트루드가 자신의 아들 존을 이렇게 달래주고 있는 거야. 괜찮아. 이러면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달래주고 있는 거야. 이 사진이 지금. 역겹지? 자, 자신의 똥오줌을 먹였던, 실비아에게 똥오줌을 먹였던 이 존은 당시 12살이었어. 그래서 소년원에서 8개월간의 징역을 보낸 뒤 지 엄마처럼 모범수로 가석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로 살면서 이혼 가정의 아이들을 상담해주는 일을 했대. 또한 존스보로 학교 학살 참사 이후에 어린 범죄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계몽 운동을 하는 일을 했대.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막 예를 들어가면서 열렬히 막 강의하고 다녔대요. 나도 이랬다. 나도 이랬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훌륭히 잘 살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겠지. 자, 그리고 그도 결혼을 했었고 자녀 3명을 두고 2005년도에 당뇨병으로 사망합니다. 자, 그리고 당시 8살 때 제임스 사진은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영화를 이 사건을 토대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어. 근데 그 영화가 개봉된 이후 그 당시 8살이었던 그 제임스라는 애가 이거 모든 거 다 과장된 거거든요? 실비아는 단지 엄마를 열받게 해서 죽은 거예요. 라면서
이런 걸 인터뷰에서 말을 했대. 그 영화가, 이 사건을 실제로 모티브로 한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실비아가 단지 어머니를 열받게 해서 죽은 거다. 이 영화의 모든 것은 과장되었다라고 언급해서 굉장히 또 파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진에도 없는데요. 7번째였던 그 7째 자식이었던 데니스라고. 그때 당시에 생후 18개월이었어. 얘가 뭘 알겠니? 자, 그런데 위에 6남매들과는 아버지가 달라. 이복 형제야. 말했잖아. 그 맨 마지막에 이 거트루드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 남자. 그 남자의 사이에 나온 그 아이. 그 남자, 이 데니스는요. 지금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다가 18개월이었는데 뭘 알겠어. 애기지 애기. 그런데 2012년에 사망했대요. 그런데 살아생전 직전에 아니 애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거트루드의 그냥 자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언론 매체에서 얘한테 막 이렇게 푸시를 하니까 이 데니스가 나는 실비아의 그 비극적인 죽음과 어떠한 관련된 어떠한 사실도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제발 나에게 그만하지 마요. 나한테 제발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마요. 라면서 살아있을 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재판 사진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들이 재판에서 있었을 때예요. 자, 존이 굉장히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 여기는 이제 홉스랑 폴라, 첫 딸 폴라, 뭐 이렇게 먹었는지 디룩디룩 살만 이렇게. 나 닭골배기 싫은 거야. 그리고 여기 그 거트루드, 엄마 다리 꼬고 앉아있는 꼬라지 보시고요. 존이랑 홉스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실제로 재판 당시에 찍혔던 사진들이래요. 자, 스테파니 남자친구 코이 하버도 당시 15살. 자, 감금 중이었던 실비아를 상대로 유도 연습을 즐기면서 상습적인 구타를 즐겼잖아. 그런데 그 또한 8개월의 징역살이를 한 뒤에 가석방됩니다. 그런데 얘는 그 이후로도 계속 범법 행위를 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다녀. 그래서 여러 차례 구속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결혼을 해서 부인과 5명의 아이까지 보고 17명의 손주 그리고 1명의 증손지까지 뒀어. 그러니까 졸라 오래 살았어. 그러다가 2007년도에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자, 그리고 리차드 홉스. 얘는 거트루드를 도와서 실비아의 학대를 주도적으로 조력했던 인물이야. 실비아의 복부에다가 낙인 찍는 것을 마무리했던 장본인. 그 또한 수년에서 8개월밖에 수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모범수로 가석방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1972년 그의 나이 만 21살의 나이로 폐암으로 사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얘네들이 다 결혼할 거 하고 아기 낳을 거 낳고 선생님 하고 애들한테 강의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지네 할 거 다 하고 다녔던 애들이야.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얘네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지 않았어. 자, 이 사진은 바로 실비아와 실비아의 친엄마예요. 친엄마랑 같이 사진인 거야. 그런데 사실 거트루드는요. 그 거트루드가 자신의 자녀 그리고 이웃 소년들 막 때리라고 시켰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거트루드가 항상 말한 게 뭐야? 그녀는 매춘 부고 남자랑 몸을 섞었다 그랬어. 그런데 그 남자 소년들한테 얘한테 강간하라고 안 시켰을까? 아니야. 사실은 폭행을 지시한 것뿐만 아니라 실비아한테 강제로 매춘을 시키기도 했대. 너 난 돈 주면은 얘랑 한번 자게 해줄게. 그래서 강제로 매춘을 시키려고도 했어. 그런데 왜 못했는 줄 알아? 콜라병을 한번 넣었잖아. 그래서 이 성기가 엄청 붓게 된 거야. 그 남자가 이 실비아한테 강간을 하려고 해도 이 안에 너무 부어가지고 남자 성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강간을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실비아의 처녀막이 계속 갖고 있었던 거지.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거지. 거트루드가 진짜 미친 여자야.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행복했던 실비아는요. 주민들과 그녀의 가족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 이 사건이 너무너무 잔혹하고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이라서 신문, 잡지, 언론 매체, 책으로까지 나올 정도로 제가 찾은 거 이거 말고 더 많이 있었어. 근데 이렇게 많은 신문과 언론 매체에서 이 사건을 다뤘어요. 자, 그러다가
자, 그 거트루드가 폐암으로 죽었다라는 사망 기사를 이 제니가 본 거야. 그러면서 이 엄마한테 이렇게 보내.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그 망할 할망구 거트루드가 죽었대요. 라면서 실비아의 친동생이었던 제니가 자신의 친엄마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다고 했대.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했대요. 엄마,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그쵸? 라는 글귀를 사망 기사와 함께 보냈다고 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좀 제니의 사진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친언니가 죽고 자신만 살아남았잖아요. 자, 이 위의 사진은요, 제니가 어렸을 때, 이 재판 있을 때 있었던 모습이고, 이건 제니가 좀 나이 들어서 있는 사진이에요. 이거는 1985년도 사진이라고 알고 있고, 이거는 2003년도의 사진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녀는요, 제니는 심장 발작으로 2004년도 그녀의 나이 54살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쁜 자녀들을 그러니까 제니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거야, 그치? 자신의 언니가 그렇게 학대당하는 걸 어린 나이부터 계속 지켜봐왔고, 결국 언니가 죽는 것까지 자기가 봐야 했었고, 일평생을 그 기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제니도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야. 자기만 살았다는 죄책감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 그녀는 너무 어렸고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얼마나 이게 죄책감 속에 살았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유명한 또 사건들이 영화로 또 안 만들어질 리가 없죠. 이게 바로 아메리칸 크라임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던 이 사건을 실제로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아메리칸 크라임입니다. 자, 이 사건을 재현한 영화 아메리칸 크라임은요, 2007년도에 개봉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 집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현재 집을 좀 보여드리고자 해요. 사실은 이 현재 집 사진이 되게 많았어. 막 이 안에 막 맥주병 돌아다니고, 근데 그건 다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포인트 될 만한 부분만 제가 해서 이렇게 좀 사진을 짜집어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그 실제로 이 실비아가 갇혀 있었던 지하예요. 그리고 저기 보이시면 여기 좀 전 사진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고, 지하실이 있고, 여기 영어로 써있고, 뭔가 이렇게 벽지 빨간 글씨로 뭐가 써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2009년도에 이 집을 철거합니다. 누가 이 집에서 살겠어? 그렇잖아. 소문 다 났고 그 집에 사는 다 아는데 누가 이 집에 살아? 그래서 결국에 이 집을 철거합니다. 다행히도. 자, 그러면 우리의 실비아가 진짜 얼마나 예뻤냐면 너무 예뻤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땐 거트루드가 그녀의 젊음과 그녀의 미모, 그리고 부모님도 있고 행복하게 살아온 이 그녀를 질투해서 일부러 그녀를 막 괴롭힌 것 같기도 해.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영상을 이렇게 사진을 짜집어서 영상으로 좀 만들어 와봤어요. 이거는 지금 실제 실비아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실비아의 무덤을 찾아서 그녀의 그 평안과 안도를 기도하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현재 실비아의 무덤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죠. 이 사진은 2013년도 크리스마스에 누군가가 가가지고 실비아에게 선물을 주고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여러분들, 특히 자녀분들 계시는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제 방송을. 그런데 저도 약간 좀 그런 게 있고, 아이들이 어릴 때나 아니면 철이 들어서부터나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부모가 될 나이잖아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그런데 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은 거야. 그러니까 실비아도 그렇고 많은 학대당하는 애들을 보면 그래도 엄마니까, 그래도 아빠니까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애기들이 되게 많이 이해하는 사건들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실비아의 이 사건을 보면서 실비아도 굉장히 많이 참았겠구나 싶어. 그리고 자기 동생이 있었잖아. 근데 실비아만 이렇게 막 당한 거 보면 자기 동생을 이 언니로서 좀 커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 그래서 반항을 하지 않은 건 내가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자기 동생이 다칠까봐. 저도 동생이 있거든요. 나라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내 동생이 있다면, 내 동생이 있지만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동생을 위해서 나라도 조금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실비아가 혼자 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짐들을 얘가 혼자 책임감들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제가 정말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인 학대랑 이 아동 학대, 강간 사건이 너무너무 제가 화가 나는 사건인데 모든 게 다 접목되어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났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떠셨는지,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거투르트에게 그런 판결을 내리셨을 것 같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너무 심한 욕설은 하지 말아 주시고요. 여러분들 마음과 같습니다. 저도 제 마음속이 마주 심한 욕설들로 그득그득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도쿄 K장의 위험한 초대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밤 11시나 12시에 위험한 초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